네, 이별 후에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별 후에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대한 두려움, 내가 힘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방법을 택했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슬픔을 가리기 위한 다른 자극적인 관계, 혹은 술에 탐닉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의 주의를 돌렸다가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슬픔의 감정에 잠기게 될 것이 두렵지만 슬픔이란 결국은 지나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것보다 충분히 느끼고 또 주변의 누구와 같이 환기시키는 경험을 가져야 금방 또 회복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분한 슬픔에 또 한 가지 조건처럼 붙는 게 적당한 기간이란 것입니다. 혹시나 지나친 기간 동안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나의 무력함과 슬픔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죄책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적당한 죄책감이 아니라 과도한 죄책감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과거에 머무르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헤어진 이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그 순간순간을 다 곱씹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진짜 긴 시간이 지나도 잘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이어서 그렇고, 이렇게 과도한 죄책감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감과 슬픔에 대한 방어로 죄책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헤어진 그 원인은 절대로 그 사람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좀 나쁜 행동을 했거나 결국에는 깨질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당신이 잡았더라도, 당신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결국은 깨질 관계였고 결국은 건강하지 않았던 연애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너무 무력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로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얻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이 다소 두렵더라도, 내가 지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상처받는 것이 두렵더라도 죄책감 다음에 슬픔의 감정의 단계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슬픔은 결국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슬픔을 털어내고 다음에 더 건강한 연애로 회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애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애를 그 끝의 감정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사계절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풋풋했던 봄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뭔가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여름 같은 시간도 있을 거고, 뭔가 서로의 관계가 약간씩 싸늘해지던 가을, 그리고 정말 매서운 추위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겨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애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그 매서웠던 추위,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감정으로만 연애 전체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앞서 봄, 여름, 가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줬고 결국은 실패한 연애이고
결국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와 그토록 가까운 사이가 돼서 서로 간에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맞춰갔던 그 과정들, 봄, 여름, 가을에 있었던 그 과정들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서로를 성장시킨 시간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후회만 되는 연애가 아니죠. 비록 지금 나에게 상처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상처받고 끝없는 후회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번 연애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과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너무 후회할 만한 그리고 상처가 될 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건강한 이별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연애란 건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게 건강한 이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이별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 혹은 이제 정말 더 이상 건강한 연애가 아니어서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왜 못 끊어내냐? 야, 빨리 끊어. 빨리 잊어.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머리로도 자신도 그렇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지난 기간 동안 보냈던 시간, 그 기억들이 현재 나의 자아를 이루는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부정하는 것은 마치 내 자아의 일부를 잃는 것, 내 일부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이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무의식의 방어 기제들이 동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 억제, 억압, 합리화, 반동 형성 같은 방어 기제들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현재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나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뭔가 그 사람 사이에서의 불편한 마음, 화가 나는 거나 슬프거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억제하고 억압하고 무의식으로 눌러 담으면서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합리화의 방어 기제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만 하는 이유,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이유를 억지로 찾고 더 만들어내게 되고요. 반동 형성이란 방어 기제를 통해서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처럼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물이고 이것들이 적절히 버무려져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의 힘은 약해지고 감정에 더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적인 힘에 우리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에 휩쓸려서 무의식에 휩쓸려서 이런 관계를 지속하게 됐을 때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라는 거, 현재 좋지 않은 연애라는 거로부터 잠깐 내 시각을 돌리면서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더 나를 크게 상처 입히게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연애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애가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으로, 상처로 다가온다면 그런 연애는 과감히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연애가 내 삶의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절대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건강할 수 있는 연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삶에서 모든 연애가 성공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애란 것은 결국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연애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